네, 안녕하세요. 신현섭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실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론 수업을 모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계속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실습을 어느 정도 다 마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기말 평가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인데, 실습이 모두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 프로젝트 진행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드로이드 컨텐츠 리스트 제작 1을 먼저 진행을 하고, 2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계속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교재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실습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 파일이 필요하죠. 네, 안드로이드 언더바 리스트 언더바 1.xd 파일이 필요하고요. 네이처 폴더 안에 사진 이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제가 과제란에다가 파일을 첨부해서 올려두었으니 요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렇게 파일을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android underbar list 1.xd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열렸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해야 될 작업은 플로팅 액션 버튼이 하나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뭔가 갤러리처럼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제목과 내용들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컨텐츠 리스트가 들어가는 안드로이드 스타일의 UI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UI의 타입은 다크 모드죠. 그래서 다크 모드 상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 컨텐츠 리스트 제작의 타이틀은 네이처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요 내용에서 타이틀만 네이처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자,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좌우측은 항상 여백이 필요한데, 자, 좌측에 16의 여백을 주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는 아트보드의 왼쪽 가장자리를 마우스로 갖다 대시면 이렇게 커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 커서를 잡고 쭉 드래그를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주셨으면 사각형을 추가하는데요. 사각형을 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합니다. 자, 이때 사이즈는 가로 크기 156입니다. 156의 크기로 잡아주시고, 또 높이는 120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각형이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상단에서부터 16의 여백을 띄워야 되는데, 자, 이렇게 16이라는 여백을 띄우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대충 옆에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맞출 수도 있겠지만,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맞춰 주시고요. 여기 현재 있는 위치에서 16을 더하면 되죠. 여기 y 값에 80에서 16을 더해서 96이라고 잡아주시면, 자,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가 잡아졌죠. 자, 이 상태에서 상단에 이 영역을 둥근 모서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역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코너별로 내가 이 레디오스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의 값으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각각 선택을 해보면 어느 위치에 값을 줄 건지가 이렇게 UI가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자, 코너에 이렇게 라운딩이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사각형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우선 추가하기 전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선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을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선택을 해서 테두리는 취소를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Alt키 누르시고 옆으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 복사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나란히 사각형을 위치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미리 준비되어 있던 이미지 파일을 한번 넣어 봅시다. 자, 하나는 이미지 1, 또 하나는 이미지 2. 자, 이런 식으로 넣어 보면 이 마스킹 처리가 다 된 상태로 이렇게 이미지가 입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 요 하단에 이제 이 사진이 의미하는 뭐 제목이나 설명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이 사각형 공간을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자, V키를 누르면 선택 모드로 바뀌고요. 자, 드래그를 해서 너비를 맞춰주고, 높이는 100 사이즈로 하면 적당하다고 보여지네요. 자, 100 사이즈로 하고, 테두리는 역시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의 색상을 맞춰줍니다. 사각형의 색상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는데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색상은 073244입니다. 073244 이렇게 엔터 치면은 색상이 추가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색을 추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색을 선정을 하셨으면은 요 밑에 보면 여기 상단에는 지금 이렇게 라운딩 처리가 됐는데 하단에는 안 되어 있죠. 그래서 하단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줍니다. 상단처럼 똑같이 8로 설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정리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컨텐츠가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자, 보면 텍스트 툴을 이용을 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자, 텍스트 툴을 이용을 해서 단축키로는 T겠죠. 자, 여기서 타이틀을 넣어줍니다. show tree. 자, 이렇게 넣어줬고요. 글자 크기는 적당한 크기로 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상은 잘 보이게 하얀색으로 잡아줬습니다. 위치는 적당한 위치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고요. 왼쪽하고 상단 여백을 잘 고려를 하셔서,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설명 내용을 넣어줘야 되겠죠. 코드 임프레션. 네, 이렇게 해서 글자 크기를 좀 더 작게 하고, 색상은 역시 하얀색인데 투명도를 살짝 줄게요. 교재에서는 한 70 정도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좌측과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머티리얼 디자인의 그 액션 아이콘을 삽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아이콘 삽입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자, 파일에서 UI 키트 받기에 보시면 머티리얼 디자인이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게 의역이 돼서 좀 그런데 머티리얼 디자인으로 번역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자, 머티리얼 디자인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리소스를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필요한 리소스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이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수많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돼요. 이름을 검색을 하세요. 우선 뭐가 있죠? favorite 하니까 여기 있죠? 이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자, 하단에 보시면은 svg24라고 해서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자, 그 다음에는 reply가 필요합니다. reply. 자, reply라는 아이콘을 하나를 선택해서 이것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으셨으면, 자, 이렇게 파일을 미리 준비를 해 두시고 2개의 파일을 드래그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는데 좀 수고스러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파일은 같이 과제란에 같이 넣어 두었으니까 파일을 여러분 그냥 직접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개의 파일을 이렇게 화면 위에 던져줬습니다. 자, 이렇게 던져줬더니 색깔을 여러분들이 직접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하얀색이니까 교재에서 권장하는 색깔로 해보죠. 이 정도 컬러로. 화살표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방향도 교재에서는 좀 바뀌어 있네요. 자, 이럴 때는 메뉴에 들어가서 오브젝트로 들어가 보세요. 오브젝트 들어가시면은 변형의 가로로 뒤집기, 세로로 뒤집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로로 뒤집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방향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아이콘들은 이제 적당한 위치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네, 이 정도. 이 정도 위치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세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사진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크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 요 밑에 하단에 있는 요 부분만 우리가 그룹으로 미리 정의를 해 놓자고요. 자, 컨트롤 G 키를 눌러도 되고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우측에 있는 요 사진은 좀 드래그를 해서 쭉 밑으로 한번 늘려 봅시다. 늘리는데 약 한 180 정도로 늘리면 된대요. 여기 우측에 요 크기 지정하는 쪽 있죠. 그래서 180 정도로 늘리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룹으로 묶었던 이 영역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딱 붙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개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고 간격은 16 간격으로 똑같이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16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크기가 180으로 돼야 되네요. 180으로 늘려줍시다. 180으로 늘려주고 얘는 좀 밑으로 내려가 줘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단에 이 버튼이 좀 가리니까 요거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배경 위에 이미지가 올라가고 이미지는 아까 미리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 중에 3번 이미지와 4번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우리가 컨텐츠들을 채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버튼을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요. 자, 이 버튼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머티리얼 디자인 리소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 머티리얼 디자인 선택해서 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디자인 키트 for Adobe XD라는 자, 요 리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리소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인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자, 파일을 다 열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파일을 하냐면 다크 테마를 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크 테마를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저는 여기 보이시는 플로팅 액션 버튼 이 플로팅 액션 버튼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고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나와요. 자, 이 플로팅 액션 버튼을 복사를 해서 자, 원래 있던 창으로 넘어가서 붙여넣기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쭉 드래그해서 자, 위치는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아이고, 이 정도 위치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측과 16을 띄웠잖아요. 그러면 이 영역하고 얘하고도 16의 영역을 띄워야 되니까 여기에서 y 값을 16을 빼면 되겠죠. 520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y 값을 여기다가 520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플로팅 버튼까지 삽입해보는 것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자 할 때도 너무 처음부터 다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머티리얼 디자인 리소스를 잘 활용하셔서 아이콘이나 또는 기본적인 UI의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 것을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XD 머티리얼 디자인 이건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컨텐츠 리스트장 1 해봤고요.
안드로이드 컨텐츠 리스트 제작 2는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응형 UI 제작 실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